자, 그럼 이제부터 2022학년도부터 새롭게 선택 과목으로 등장한 언어와 매체, 이와 관련된 고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가 가장 약한 부엉이입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을 가장 먼저 푸는데 가끔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독서와 문학을 풀 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선배님들은 어떤 순서로 국어 시험지를 풀어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다들 국어 시험지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선택 과목이 없던 해이기도 했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푸셨나요? 저는 우리 부엉이처럼 선택 과목 엄매를 제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직접 연계가 그나마 좀 체감이 많이 되는 문학,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시간을 비문학에 투자를 했거든요.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국어 시험이 아무래도 첫 교시에 보기도 하고 수많은 변수가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선택 과목인 엄매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엄매부터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서 차례대로 풀었는데 사실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풀다가 이 엄매에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시간을 잘 분배를 하려면 오히려 시간을 신경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에 집착하면은 그 압박감에 문제를 좀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간을 신경 쓰다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리곤 하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두 분이랑 비슷한 순서로 문제를 풀었는데 일단 정답은 따로 없고 사실 자기가 편한 대로 푸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수능은 이게 기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세가 꺾이면 안 돼가지고 저는 그 기세로 밀고 나가려고 그 처음에 막히는 문제나 좀 약간 모르겠는 문제 있어도 그냥 바로 제껴버리고 그냥 애매한 선지 2개 남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일단 넘어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엔 솔직히 글도 잘 안 읽히고 선지 독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좀 과감하게 좀 갖고 빠르게 좀 시간 아껴서 다시 돌아오는 쪽으로 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3수 중인 부엉이입니다. 저의 현역과 재수 수능을 되돌아봤을 때 국어가 수능장에서의 첫 시험이라는 이유로 긴장도 많이 하고 부담을 많이 느껴서 제 국어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은 국어 시간에 어떻게 긴장을 푸셨는지 선배님들만의 꿀팁이 궁금해요. 라고 왔습니다. 전 수능을 3번 봤는데 3번 봤다고 해서 절대 긴장이 줄지 않거든요.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사실 못 찾았거든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평소에 그냥 공부할 때 집중력 흐려진 상태에서 문제 푸는 훈련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사람이 긴장을 안 하려고 해서 긴장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긴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저도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5분 동안 막 벌벌 떨면서 풀어가지고 아직도 잘 막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긴장 속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능 며칠 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풀 때 약간 지금이 수능이다 이 생각만 가지고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감에 익숙해지시면은 수능장에서도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평소에도 연습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대인재에서 주는 그런 자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풀기 훈련 이런 걸 말했었잖아요. 언제 했냐면 아침 시간에 너무 졸릴 때, 아니면 하루 종일 앉아서 우리 지쳐 있잖아요.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 그때 이제 그 엄매 꺼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재고 이제 풀기 시작해서, 이게 좋은 점이 뭐였냐면 나는 언제든지 아무리 떨리는 상황에서도 나 이거 문제만 읽으면 무조건 맞힐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저는 부엉이 라이브러에서 공부할 때도 귀마개를 끼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수능장에 가져가서 이걸 끼고 이제 이건 수능이 아니라 부엉이 원래고사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는데, 그리고 실제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려웠고 진짜 망했다, 이거 삼수 각이다 이 생각을 하고 풀었는데 근데 오히려 약간 괜찮아, 삼수도 안 죽어 이러고 푸니까 긴장도 풀리고 문제도 좀 잘 풀리더라고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세 분 모두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 파트 자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언어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은 처음 보는 개념이나 유형이 나왔을 때예요. 당황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글이 잘 안 읽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능이 이게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처음 보는 개념이나 유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문이나 뭐 보기가 나올 경우에 그거 그냥 날려버리고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는 이해를 하고 문제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선지랑 뭐 보기나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면은 처음 보는 내용이라도 뭐 지장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지문이나 문제에서 그 개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처음 보는 개념이나 유형이 없도록 공부를 해야겠죠? 아까 기억나죠? 수능 국어는 무조건 기세다. 맞아. 막히면 심리적으로 너무 큰 지장을 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지문이나 유형이 나오면 저도 똑같이 멘탈 흔들리기 전에 별표 치고 넘어갔어요. 우리 초반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거든요. 특히 엄매 풀 때. 하지만 다 풀고 나서 돌아왔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일단 넘어가서 앞에 문제 다 풀어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당황하면은 일단 넘기는 방식으로 멘탈 관리했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어에 대한 고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국어 조언이 시급한 부엉이입니다. 저는 언어 과목에서 고민이 많은데요. 언어는 내용이 많고 헷갈리는 개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언어 과목에 투자해서 암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선배님들은 언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시간을 단축을 해야 독서랑 문학에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언어 문제들을 푸는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확실히 지금 부엉이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 때도 문법을 했고 현역 수능 때도 문법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반수를 시작하면서 개념을 다시 이제 훑어보니까 기억이 정말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다시 뭐 인강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서 그 손창빈 선생님께서 반수생도 시작할 때 이 손바닥만한 개념 노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틈날 때마다 셔틀버스 안에서 아니면 볼일 보러 갈 때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복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출을 이렇게 쭉 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문법은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개념뿐만 아니라 예시조차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EBS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출, 수특, 수완 여기에 있는 해설지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따로 푼 게 아니라 해설지들만 모아서 쭉 훑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나 몰랐던 단어들만 뽑아서 따로 적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저는 일단 6월 말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반수생이기도 해서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언어는 이게 또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개념 강의나 교재를 보면서 애뇌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수능 한 달 전부터는 또 이제 문제를 또 풀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EBS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을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 풀고 또 혹시 모를 연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또 모르는 선지들은 체크하고 암기하는 식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언어 개념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엉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개념이 아닌 문제풀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볼까요? 저는 평소에 문법을 열심히 암기해서 문법 개념에는 자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문형 문제에는 늘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평소에 알지 못했던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지문을 독해하지 못하면 대부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요. 지문형 문제를 푸는 팁 좀 알려주세요. 지문형 문법 문제의 경우에 우리가 이미 아는 개념들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생소한 개념이나 예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시험장에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다들 지문형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얘기해주세요. 그 지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내용이 위주로 서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절대로 내가 아는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푸는 건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문에서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예시들이나 개념이 꼭 한두 개씩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지문에 쓰여있는 예시 그대로를 적용시키는 문제가 많으니까 지문 독해형 문제는 그냥 시간을 쓰자. 이런 마음을 먹고 가면 내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데 문법을 되게 잘하는 애들은 안 읽고 바로 문제를 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꼭 지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씩은 있어서 비문학 읽듯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저는 이 지문형 문법 문제를 비문학처럼 이렇게 독해하는 것은 추천드리지가 않는 게, 지문형 문법 문제는 어차피 두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두 문제 치고는 지문에 정보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생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꼼꼼히 읽다가는 시간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문을 어느 정도는 조금 흘려서 읽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문을 읽는 예시랑 문제가 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예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도만 구별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형 문제 푸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 문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사람의 조언만 보기보다는 여러 조언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매체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체 파트에서 가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험이 말린 적이 있습니다. 매체 파트에서 애매한 선지들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때는 저는 빠르게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푸는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매체 문제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좀 차분한 상태로 다시 보면은 웬만하면 다 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특히 매체 파트에서는 선지 한번 잘못 읽어서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처음 풀 때부터 선지 조금 꼼꼼히 읽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일단 확실하게 아닌 것만 먼저 지우고 나머지 문제들 풀고 돌아온 뒤에 다시 보면 정답이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체는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림이나 문장을 세세하게 봐야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엉이들이 보내준 사연들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오늘 부엉이 고민상담소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각자 국어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라디오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들어볼게요. 우리 부엉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시험만 보면 공부했던 것들을 다 까먹고 그냥 정신없이 막 문제만 풀게 되는 제 자신을 항상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작 전에 이제 우리 OMR 카드에 이름 적고 딱 그 맨 표지 덮어놓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뭘 했냐면 눈을 감고 내가 항상 틀리는 부분을 10번씩 외쳤어요. 예외, 동일 비교 기준, 대조관계 잡아 이런 식으로 그걸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매번 실물을 볼 때마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진짜 급박했던 수능 시험 시간 중에서도 내가 틀리는 부분을 신경 써 나가면서 교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부엉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를 해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맨날 문제 풀 때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맨날 올바른 거 고르 넘어가서 맨날 그거 약간 세뇌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부엉이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국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선지 독해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비문학을 잘 읽고 뭐 문학 선지 판단을 아무리 잘하고 문법 개념이 아무리 탄탄해도 이거 선지 한번 잘못 읽으면 그냥 틀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국어 45문제 다 선지 한 문장 한 문장 다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히 눌러 읽어서 선지에서 실수하지 않는 부엉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번에 저희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들을 답을 했는데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국어 시험을 잘 보는 왕도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수험생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각자에게 잘 맞는 노하우를 쌓아가면 실력도 오르고 결과도 좋아질 것 같아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네, 이렇게 수험생들의 고민과 선배들의 조언을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해보니까 꽤 오래전이었던 제 수험 생활에 대한 기억도 떠오르네요. 고생하는 부엉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부엉이 고민 상담소 국어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